2024년 7월 13일 18시 11분경 트럼프 미합 중국 대통령 후보가 펜실베니아 유세연설 현장에서 피격당했습니다. 총알은 귀를 스쳤고 도널드 트럼프 아시다시피 살아남았죠. 이틀 뒤 이어진 공화당 전당대회는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그렇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7월 15일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지목된 한 남자 JD 벤스, 그리고 그 남자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장래 미국이 어디에 투자하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벤스라는 남자, 이 남자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경력 위주로 간단히 보도록 하죠. JD 벤스는 1984년생으로 이혼 가정에서 태어나서 할머니와 같이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해병대에 입대해서 이라크에서 군생활도 했죠. 졸업 후에는 오하이오 주립대, 그리고 예일대 로스쿨까지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를 사실 주목해서 봐야겠죠. 벤스의 사회 경력은 201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짧게 1년여를 일한 이후 2016년 미스릴 캐피털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스릴 캐피털은 바로 피터 틸과 연관되는 회사입니다. 피터 틸은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벤처 캐피탈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친구이기도 하죠. 나스닥에 관심 있는 투자자시라면 팔란티어의 창업자 중 한 명으로 알고 계시기도 할 겁니다. 바로 이때 벤스는 투자와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실리콘밸리의 인맥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물론이죠. 일론 머스크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2016년 자신의 회고록인 힐빌리 이야기를 출간합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물론 책 소개를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벤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책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빌리 이야기는 몰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태어난 JD 벤스가 마약 중독에 빠져서 아예 자식 양육권을 포기해버린 부모, 그리고 계속되는 가족폭력과 같은 불우한 가정환경을 딛고 선택한 군입대, 그리고 군 시절 이후 예일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면서 크게 성공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JD 벤스가 성공의 이유로 꼽고 있는 것은 크게 성장환경, 규율, 교육, 이 세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장환경인데요. 저자인 벤스에게 있어 성장환경이란 자신감을 심어준 것은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벤스는 실제로 할머니가 자신을 구원했다고 표현합니다. 벤스의 할머니는 무력함으로 가득한 힐빌리를 매우 싫어했으며 공부를 하는 것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규율을 배운 해병대 입대가 있겠습니다. 벤스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입대했는데 해병대에서 규칙적인 생활, 규율 준수, 자산관리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회고하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관점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립대학 학부를 마치고 나서 10군데가 넘는 곳에 지원서를 보냈는데 모두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일대 로스쿨을 다닌 이후에는 6자리 숫자에 달하는 금액의 연봉을 여러 곳 제안받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벤스가 강조하는 건 말하자면 미국의 가치라고 오래도록 믿어져 왔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훼손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고발한 레포트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서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 책을 통해 가난의 원인이 되는 문화의 다면적인 성격과 가족의 중요성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고요.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은 벤스는 탁상공론에 가려져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풀어낸다는 서평을 덧붙였습니다. 이 책의 성공을 경험한 이후에는 2019년에 이르러서 벤스는 자신의 벤처 캐피털인 날야 캐피털을 세웠습니다. 이 날야 캐피털의 포트폴리오는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동영상의 후반부에서도 이 벤처 캐피털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도 한번 들어가 보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2021년에는 바로 정계에 입문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정계에 입문할 때 재밌는 건 뭐냐면 사실 벤스는 2016년에는 트럼프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1년에는 이제 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지지를 부탁하게 되고 트럼프는 이제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이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2022년에는 지지 의사까지 밝히면서 벤스를 도와주게 되죠. 그리고 이런 둘의 관계는 2024년 올해에 이르러서는 부통령 후보 지명까지 이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 JD 벤스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타임라인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벤스라는 사람이 어떠한 삶의 궤적을 그려왔는지를
저희가 같이 살펴봤으니까 벤츠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어떤 투자 경로를 그리게 될지,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그게 투자자로서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이야기해야 할 건 코인이 있겠습니다. 코인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벤츠의 가장 최근 보고는 2022년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면 아마 꽤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 당시 기준으로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사이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는데요. 폴리티코에 따르면 2024년 올해죠. 올해 6월 산업에 친화적인 법안 초안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네, 미래의 부통령이 될지도 모를 남자가 이 암호화폐 산업에 친화적인 법안을 배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부통령이 될지도 모를 남자를 부통령으로 지명한 남자, 바로 트럼프죠. 이 트럼프가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할 계획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우연일까요? 당연히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 당연히 실리콘밸리의 커넥션을 통하고 있는 거겠죠. 이 커넥션은 벤츠의 근무 이력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피터 틸이나 머스크 같은 페이팔 마피아들은 이 뿌리를 가상화폐, 암호화폐 쪽과 관련이 깊으니까요. 이 JD 벤츠는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을 트럼프 쪽과 연결시켜주고 있는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돈이든 아니면 인맥이든 간에 말이죠. 투자자 마크 큐바는 이런 트위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낮은 세금,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불확실성 모두가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 자체가 비트코인 플레이에 핏한다 라는 의견의 트윗을 남기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미래는 모르는 이야기겠죠. 네, 일단은 비트코인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그리고 원유 펀드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완전히 비트코인에서 멀어져 있는 이야기는 아니기는 합니다. 이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해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는 또 아닐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 중에서도 원유 이야기는 좀 더 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도 하죠. 더군다나 이 벤츠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혜택을 폐지한다는 것에서 넘어서서 아예 디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까지 굉장히 급진적으로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TLT가 있겠습니다. TLT는 좀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나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즉 금리 인하를 예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원유 펀드, 그리고 그리고 이 금리 인하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것들의 방향성은, 이 포트폴리오 방향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원자재, 그리고 비트코인, 금리 인하까지 전부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달러 약세의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렴풋하게는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비중 순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좀 중요성 순으로 제가 임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비중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QQQ, 스파이, 그리고 다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제일 큰데요. 이것들은 잘 아시기도 하고 지수 펀드니까 따로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려볼 만한 게 럼블, 티커로는 RUM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럼블은 동영상 플랫폼인데요. 말하자면 어둠의 유튜브,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유튜브는 선을 넘으면 이제 자기들이 노딱도 붙이고 가끔은 이제 정부에서 요청도 받으면 컨텐츠도 지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플랫폼이 임의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창작자의 자유를 우선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나는 플랫폼이 바로 있으실 거고, 차단당한 사람도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메타, 그리고 트럼프가 있겠죠. 플랫폼이 사용자를 자의적으로 밴을 먹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마주칠 겁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이자 럼블의 CEO인 데빈 누네스는 2023년 우리는 빅테크 기업에 의해서 검열당할 수 없다고 인터뷰를 직접적으로 하기도 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이런 말을 했다니까 좀 의미심장하죠. 빅테크 기업이 자사 SNS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뜻을 이제 밝힌 건데요. 이 누네스는 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2021년 트럼프가 설립한 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을 운영하고자 설립한 기업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CEO입니다. 네, 사실은 뭐 그냥 같은 편인 거죠. 이렇게 세상은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럼블의 CEO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 트럼프는 벤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하고 그 벤스는 럼블에 다시 투자를 하고 그 럼블에 투자한 부통령은 실리콘밸리를 펀딩으로 엮어가지고 트럼프한테 데려오고 트럼프는 실리콘밸리가 밀고 있는 암호화폐 인더스트리에 가서 연설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돕고 돕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미국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JD 벤스의 포트폴리오를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뭐 이대로 흘러가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죠. 네. 뭐 지금 보면 확률은 좀 높은 것 같다는 게 대략의 시선이지만 항상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JD 벤스의 공개된 포트폴리오도 22년 말 기준이라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통령이 여타 다른 정치인들처럼 물론 로스쿨을 나오긴 했지만 이제 로펌에서만 일하다가 이제 정계로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벤처 캐피털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정계하는 접점이 크지 않던 피터 틸, 일론 머스크와 같은 어떤 페이퍼 마피아들과의 연결점이 있다는 점은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몇 가지 기업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피터 틸이 창업자로 참여한 말씀드렸던 팔란티어는 국방이나 정부 쪽의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최근 공화당과의 연결고리가 부각되면서 또 지정학적인 불안이 최근에 심화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초점에서 5배가 넘게 올랐고요. 네, 차트 보시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지정학적 위협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네. 벤스가 부통령이 된 세상은 어떨까요? 그러면 그 세상에서 팔란티어의 입지는 어떨까요? 네, 그런 걸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업은 한두 개가 아니겠죠. 네, 오늘은 이 JD 벤스의 개인 포트폴리오를 좀 들여다보는 데에서 그쳤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벤스는 이제 나이아 캐피털이라는 벤처 캐피털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고 이를 통해서 많은 회사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이래요. 여기에 들어있는 회사들의 몇면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길지만 유전자 치료 회사, 농업 회사, 메디케어 회사, 뭐 국방 관련 회사도 있고요. 보시면 럼블도 있습니다. 네,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투자 포트폴리오를 모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추천, 즐겨찾기 부탁드리고요. 네, JD 벤스는 여러모로 독특한 인물이죠. 독특한 대통령의 독특한 부통령인 셈입니다. 뭐 잘 어울린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아마도 예전의 미국과는 달라질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투자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